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3주차 마지막 시간. 자, 이어서 수익성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성 비율은 매출액 이익률, 총자본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그전에도 이렇게 3개 했었나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했었죠. 네. 매출액, 영업이익률, 그죠? 그리고 매출액, 순이익률, 뭐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익성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익성 비율에는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수익성 비율과 매출 수익성 비율, 그리고 자산의 활용도를 측정하는 활동성 효율성 비율이 있다고 했죠. 네네. 그래서 자본 수익성에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있다고 그랬고요. 총 자산 이익률이 있다고 그랬죠. 네. 자, 근데 어쨌든 다 똑같은 게 이건 뭐예요? 수익률은 뭐가 공통적이라고 그랬어요? 분자에 단기 순이익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매출액 이익률, 총자본으로 나누면 총자본 이익률, 자기자본으로 나누면 자기자본 이익률. 약간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초 자기자본과 기말 자기자본을 더해서 2로 나눈다고 했죠. 우리 그전에는. 근데 그전 교재에는 근데 제가 분명히 말했죠. 그때도 예, 그냥 기초와 기말 자본이었으면 그냥 총 자본, 그리고 기초 기말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걸 두 개로 나눠서 그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네. 근데 아마 주로 우리는 요 공식을 사용해서 아마 계산하는 것을 할 거예요. 네. 기초기말 따로 이제 거기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단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누거나 단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거나 단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눠서 구하는 방식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뭐 기초 기말 나눠서 2로 나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교재에는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 주어진 문제에 기초 기말 더해서 나누어야 되면 나누고, 아니면 그냥 거기에 대한 총자산, 총자본, 그리고 자기자본 혹은 매출액 그냥 사용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도 만약에 그런 기초나 기말 자본이 들어가서 나누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려운 거 없죠? 매출액 이익은 이러한 건 뭐 아까 말했듯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익을 나타내는 거니까, 매출액은 뭐예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고 그래서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익률이 어느 정도 이상 나타나겠구나. 마이너스면 뭐예요? 마이너스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익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죠. 적자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적자가 지속되느냐, 일시적이냐, 요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적자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업이
도산할 위험이 있죠. 그죠?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게에도 소득이 없고 계속 소비만 있으면 개인이 파산하잖아요. 기업도 똑같죠. 네. 그래서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일시적인 마이너스냐 아니면 적자 지속이냐.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성장성은 얼마나 증가했느냐죠. 저번에 말했듯이죠. 단기가 뭐라 했어요? 당해 연도. 그럼 뭐야? 지금은 2020년. 정기는 전년도 2019년. 만약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를 들어 2018년도와 2019년 자료를 줬다. 그럼 단기는 2019년, 정기는 2018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성장성 비율은 뭐야?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규모나 성과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본다고 했죠. 네, 그래서 기업의 규모, 성과 얼마나 증가했냐,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느냐, 네,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중요하죠. 계속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그럼 기업의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이 기업은 계속 좋게 평가되고 시장 가치도 올라가겠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해서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뭐예요? 기업의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식은 보는 화면에서 보이는 단기 매출액에서 정기 매출액을 빼고 정기 매출액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 우리 교재에는 아마 곱하기 100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줘서 율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매출액이. 총 자산 증가율. 그래서 정기 말에 비해 기업의 총 자산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과 함께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을 평가하는데 주로 사용된다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네. 마찬가지로 단기 총 자산에서 정기 총 자산을 빼주는 것을 뭘로 나눠줘요? 정기 총 자산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 네. 자, 순이익 증가율은요. 단기 순이익의 전기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요. 네.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하고 그랬죠. 저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중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정기 순이익을 빼고 그것을 뭘로 정기 순이익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주가 관련 비율. 주가 관련 비율은 왜 그랬어요? 기업 가치를 시장 가치로 나타내 준 걸 이제 주가라고 했으니까 시장에서 얼마나 평가하고 있느냐 기업을, 그리고 그 기업의 평가가 제대로 됐느냐를 투자자 입장에서 잘 보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대부분 다루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가 수익 비율하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 해서 두 개를 가장 많이 본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주가 흐름 비율도 나와 있으니까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주식 가격을요, 뭐라 그랬어요? 현재 주식 가격을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왜 한다 그랬어요? 이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에 대한 절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 그랬어요? PER이 10 이상이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평가되어 있으면 뭐야? 그 기업이 너무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보다 시장 가치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럼 뭐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가. 그리고 10이 하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뭐야? 나중에 기업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뭐예요? 낮게 평가되어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업을 평가하는 게 PER이라 그랬죠. 주가 수익 비율.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은 보통 뭐라 그랬어요? 기업의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증가한다고 그랬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감소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느냐, 저평가되어 있느냐. 우리는 보통 뭐야?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하죠. 왜? 저평가되어 있는 걸 찾으면 그 기업의 가치가 언젠가는 올라가서 주가도 올라갈 거니까. 예. 기업은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500원뿐이 평가 안 돼. 언젠가는 뭐야? 1,000원 수준으로 올라오겠죠. 예. 자, 주가 순자산 비율.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 장부 가치 비율이라고도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위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뭐라 그랬어요? 주식 가격은 당연히 주당 순자산보다 크게 되어 주가 순자산 비율은 1보다 커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래서 주가 순자산 비율도 1보다 크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그래요.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되어 있고요.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 코로나19로서 나타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기업 가치가 다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거보다 뭐예요? 불안 심리 플러스가 작용을 해서 더 많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뭐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막 달려들긴 하는데 근데 아직은 몰라요. 이 불안 심리가 어디까지 갈지. 예. 왜?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 그 공포가 더 지속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이제 전문가들도 정상적인 시간이 시장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함부로 예측했다면 큰일 나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12%, 11% 급락했다가 8%, 9% 급등했다가 하루에 사이드카가 2번 발동하고 시장을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멈추잖아요.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버리는 거. 이제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뭐야 너무 이제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갑갑한 걸 이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강남에 클럽을 다시 뭐 오픈하고 뭐 유럽이나 미국도 그래요. 무슨 코로나 파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젊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뉴스에 나오죠. WHO도 경고했어요. 물론 젊고 건강하면 더 빨리 회복되겠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걸로 사이버 강의가 마지막 수업이 되어야 하는데 불안합니다. 또 상황을 봐서 또 일주일이 연기될지 어쩔지. 자, 또 일주일이 연기됐을 때 수업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저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네. 하여튼 빨리 마무리가 돼서 강의실에서 얼굴 뵙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 끝까지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